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된 채로 제가 업로드를 해버렸어요. 보통은 이제 업로드 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뭐가 좀, 그러니까 열심히 찍었는데 음성이 안 됐거나, 뭐 인코딩이 잘못됐거나, 편집이 잘못됐거나 이래서 못 올려드리는 경우는 가끔씩 있었는데, 이제 음성 녹음이 안 된 채로 그냥 제가 업로드를 해버린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3년 넘게 유튜브를 제가 했는데, 어제 이제 또 좀 정신이 없었고 바빠가지고 이제 짧게 시황 제외하고 이제 종목들만 간단히 해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오늘도 뭐 시황을 이제 최근에는 뭐 장이 너무 좋잖아요. 물론 이제 지금의 이 장이 좋은 건지 이때가 좋았던 건지 뭐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바닥권에서 막 뚫고 상승하는 파동에서 사실은 먹을거리가 많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먹을거리는 없습니다.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. 종목들이 지수랑 같이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구간은 사실 요 이제 박스를 뚫어내는 며칠간의 흐름 뿐이고요.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수랑 같이 무조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전혀 지수 상승분을 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러면서 소외감이 오히려 조금 들면서 힘들 수도 있는 장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파동이 하나 정도 나오게 됐을 때 항상 이 시장의 상승 파동을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는 주도 섹터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섹터 혹은 어떤 테마가 이 시장을 이끌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나 테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바닥 구간이나 이 하락 구간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애들은 2차 전지죠. 2차 전지 섹터인데 이 구간에서 이미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냈던 애들을 메이저 수급 세력이 다시 이 구간에서 끌어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보통 바닥권에서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 강했던 애들이 더 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시세를 못 냈던 애들을 바닥권에서 메이저 애들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이제 당기거든요.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남아 있는 거는 IT 반도체. IT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 중소형 종목들이 너무 좀 바닥권에서 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고, 그 다음이 항상 그렇듯이 제약바이오, 지수 끌어올리는 데는 또 제약바이오만한 게 없기도 하고, 제약바이오가 한번 또 바닥권에서 튀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뭐 이제 섹터의 반등인데 오늘 일단은 IT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애들이 반등이 좀 시원하게 바닥권에서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. 이제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121선을 뚫고 뭐 한 800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스피가 120선 뚫고 안착 과정에 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. 앞으로는 코스피가 좀 쉬고 코스닥이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. 지금 미국 증시도 다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우는 좀 쉬고 나스닥이 좀 힘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오늘 딱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나타났고 코스닥이 힘을 좀 내줬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쪽이 힘을 좀 내줬고요. 일단은 반도체 쪽은 딱히 제가 뭐 다뤄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런 보통 보시면은 지금 뭐 차트들이 거의 다 사실은 비슷해요. 바닥권에서 121선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조금 강한 애들은 이런 한미 반도체처럼 121선에 살짝 이렇게 이제 돌파하고 안착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또 어느 정도 이미 슈팅이 또 나와버린 애들은 나와버려 가지고요. 또 뭐 한 하루 이틀 또 쉬었다가 간다거나 그러니까 121선 아직 못 보고 있는 애들은 121선 터치까지는 웬만하면 이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IT 반도체 쪽은 뭐 주석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애들, 뭐 제주 반도체나
뭐 IT 반도체는 뭐 너무나 많고 저는 이제 테마주를 위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. 일단 움직이면 항상 반가운 애들은 제약바이오 애들이죠. 그래서 뭐 치료제 쪽이랑 뭐 진단 키트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진단 키트 애들은 아마 요때쯤 방송에서 정확히 2번 정도 제가 멘트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. 바닥권에서 더 이상 가격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뭐 코로나 겨울철 재유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제 뭐 재료 삼아 가지고 충분히 어떤 그 스윙의 관점에서 한 10에서 20%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지금 섹터로 진단 키트, 테마로 진단 키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젠을 언급드렸던 게 딱 이때입니다. 21선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 안착을 하는 구간이죠.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한 121선까지는 웬만하면 보러 간다. 자,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한 20% 정도 반등이 일단은 나왔고요. 실제로 뭐 저희도 이제 조금 탄력 있게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수젠텍을 요때 한번 저희 이제 정혜원방도 공략을 했다가 너무 안 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겨울철 뭐 트윈데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얘네들 워낙 바닥권이고 한 번은 튀어주는 게 맞는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짜증나 하고 다른 종목들 탄력 있는 걸로 갈아타야지라고 하고 팔아버렸는데 한 번 휩써주고 이렇게 이제 땡기는 모습 한 번 정도 파동이 진단 키트 애들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단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좀 보시면은 뭐 휴마시스도 뭐 키트 재료도 있지만 뭐 또 경영권 분쟁 재료 가지고 언제 또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줄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. 키트주들 좀 좋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살짝 한 템포 늦은 감이 있죠. 자신 있게 비중 베팅을 해볼 자리는 요런 자리죠. 이런 자리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여기서 비중을 실기는 좀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고 비중을 실을 자리는 여기였고 이미 제가 방송에서 멘트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은 이제 뭐 조금 눌림 기다렸다가 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지 뭐 길게 끌고 갈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들이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. 이 시세가 뭐 얼마나 이어질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. 재료적인 측면에서 점점 이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재료에 대한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파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. 한참 뭐 코로나가 이제 유행일 때에 시장에서 이만큼 시세를 냈고 그리고 나서 재유행하면서 다시 이만큼 시세를 냈고 또 몇 달 죽어 있다가 지금 약간 이제 억지로 사실은 끌어올리는 건데 점점 파동의 길이는 지금 작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매력적으로 롱텀하게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치료제 쪽은요. 아마 그냥 단발성인 어떤 슈팅 그러니까 이 앞 구간이랑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. 여기서 뭐 뽑고 죽였다가 또 뽑고 이런 식으로 시세를 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그냥 바닥에서 슈팅 나오는 개념으로 뭐 많으면 뭐 2입, 3입 정도, 짧으면 1입 정도 먹고 나올 정도,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서 슈팅이 좀 덜 나온 애들을 찾아가지고 빠르게 오늘 밤에라도 좀 찾으셔가지고 공략을 한다 하면은 차라리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제약바이오는 워낙 많고 아무리 차트 만들었다라고 해도 어떤 애가 튈고 어떤 애가 안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실 미리 진입해 있기보다는 튈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쫙 편입해 놓고 지켜보다가 갑자기 뭐 이제 뉴스가 나온다든지 큰 물량이 파바박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뭐 접근해서 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이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.
아니면은 뭐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 이런 이제 뭐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애들 뭐 조금 이제 여러 종목 분산해 가지고 사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있었던 애들 올렸다 뺐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이 저점을 자꾸 이렇게 높여가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. 솔고바이오는 얘는 아닌 것 같고 거래량이 너무 적고 뭐 프롬바이오도 뺐다 죽였다 이렇게 수렴의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. 뭐 피플바이오도 보시면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죠.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문제 네옴시티를 봐야 될 텐데 얘네들이 어렵게 움직이네요. 그러니까 지금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이제 16일, 15일, 어제가 14일이었으니까 어제 그러니까 보통의 움직임이라면은 이제 17일 날 재료 소멸을 앞두고 뭐 14일 잠깐 죽었더라도 15, 16일은 좀 반등이 나오고 17일 날 뭐 재료가 소멸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정석인데 얘네들이 14일부터 죽이고 오늘 또 죽였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뭐 시나리오는 당연히 두 가지인데 이대로 그냥 진짜 그냥 죽는다. 아니면 약간 지금 이 이벤트를 앞두고 재료 소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이벤트 당일 전후로 재료가 항상 소멸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또 역으로 얘네들이 한번 꽈가지고 16일까지 예를 들어 죽인 다음에 오히려 방한해가지고 빈살만이랑 기업 총수들이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뭐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17, 18일 날 반등을 또 시켜버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. 이제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저도 뭐 아직 저희도 이렇게 네옴시티를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좀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까지 일단은 눌렸고요. 내일 반등이 혹시 나올지 추가적으로 눌릴지 모르겠지만 접근을 할지 내일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뺐다가 17일 날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고 참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이걸 우리가 미리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. 내일 장중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뭐 미리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. 세력들 마음인 거지. 뭐 이거 차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나 일단 뭐 한미글로벌이 21선 눌림목에서 반등이 조금은 기술적으로라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애들 히림 뭐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이렇게 좀 쳐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코오롱 글로벌 뭐 국영 GNM은 단기 과열이고 일단은 조금 사실은 애매합니다. 그래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면서 다시 11선을 뭐 안착을 한다든지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이 그리고 뭐 시간에서도 이제 조금 띄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일 그래도 17일이 재료 소멸이긴 하니까 그래도 반짝 반등 뭐 큰 반등은 아니더라도 살짝 반등은 한번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일 날 예정대로 재료 소멸이 될지 뭐 한번 이제 꼬아서 17, 18일 한번 반등을 또 크게 줄지는 장중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솔직히 매우 조금 힘들다. 아니면은 요렇게 이제 1세대 애들이 조금 죽고 약간 좀 2세대 애들이 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쪽 2세대 애들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가 조금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거래 대금들도 다 너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뭐 지금 보이는 거는 기가레인이랑 뭐 인디에프 요 정도 핀텔까지 이렇게 한 세 종목 정도만 적극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. 네옴시티는 뭐 극적으로 뭐 17, 18일 날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
17일 내일 일단은 좀 종가 만드는 거 보고 나서 17일 분위기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리고 제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기는 갔는데 데모가 역시 이제 대장이다 보니까 오늘 슈팅이 조금 나아졌고요. 네, 이 현대보다 얘는 진짜 만 원에 무슨 철벽을 세워놨나 봐요. 이때도 이 만 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이 정말 생쇼를 하다가 결국은 만 원 못 뚫고 무너졌고 또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졌고 또 맞고 떨어졌고 또 맞고 떨어졌거든요. 이 수없이 맞고 떨어졌던 만 원짜리를 이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갖다 놨는데 거의 안착까지 시켜놨는데 얘가 여기서 또 못 가는 모습을 보여요. 오늘 아무리 이등주라도 한때는 또 대장이었던 앤데 얘가 이렇게까지 못 간다는 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물량을 정말 이때랑 똑같이 만 원 못 뚫고 이대로 이제 죽어버릴 모양새 뭐 이제 뭐 뻔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물량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세력들이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직 안 와서 만 원에서 이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물량을 받아내고 뭐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만약에 안 간다면 아니면 이때랑 비슷하게 이제 1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미련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내일이나 하루 이틀 안에는 가줘야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갈 자리에서 못 가면 투매가 나온다. 그래서 현대에버다임도 그런 어떤 기로에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뭐 한 하루 이틀 안에 못 가면 비중 조절하시거나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물량 소화를 해가면은 뭐 이런 구간 슈팅 한 번을 노리면서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오늘 서현이 뭐 재건주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은 결국은 15,000원 일단 뚫고 어느 정도 안착은 해놨습니다.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나? 얘가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고 있는데 요날 그러니까 뭐 이때도 그렇고요. 저는 얘가 이대로 죽긴 좀 아쉽다. 11월 말에서 이제 12월에 실제 애플페이가 이제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눌렀다가 이렇게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변수가 발생이 된 거죠. 대주주가 100만 주를 매도하면서 급락이 나왔고, 네, 그러고 나서도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재료가 있으니까요. 아마 천천히 매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뭐 15,000원 돌파가 좀 일어나면은 최소한 여기 뭐 한 전고점까지 정도, 예,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해 나가죠.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15,000원을 뚫는 매물 소화의 과정이냐 아니면 여기서 결국 실패하고 이렇게 죽느냐 이 기로인데 저는 뚫는 과정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또 엊그제 드렸고 일단은 돌파 안착을 했고요. 여기서 뭐 또 하루 이틀 또 쉬었다가 이렇게 뽑을지 이런 부분들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루온이 좀 같이 움직일 때 되게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얘도 보시면 이날 뽑고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얘도 만약에 한국정보통신이 가면 같이 좀 뽑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는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죠.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동안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이저 세력들이 이런 애들을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는 좀 잘 없어요. 얘네들도 이제 조금 쉬었다가 만약에 뭐 IT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애들 바닥권에서 많이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 뭐 조정이 좀 나와 있으면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반복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지수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릴 때 이때도 아마 제약바이오로 끌어올렸었죠. 제가 기억하기로. 그리고 나서
이 하락한 구간에서 2차 전지가 강했고 바닥 잡고 파동이 나올 때 제약 바이오랑 IT 반도체로 끌어올리고 하락 구간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2차 전지로 시세를 내고 바닥 잡고 끌어올리는 구간에서는 2차 전지 매도하고 IT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이제 패턴이 조금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. 코스모학은 실적 발표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아는데, 네,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. 뭐 사실 뭐 실적 이런 건 핑계고요. 시젠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발표 나고 시간에 엄청 떨어졌다가 양봉 말아 올렸으니까 뭐 아마 지금은 2차 전지를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조금 눌렸다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런 쪽은 잘 안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금양 세력이 미래나노텍으로 옮겨갔나 싶어요. 여기서 얘도 지금 금양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이렇게 가다가 뭐 미래나노텍도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오버슈팅 나오고 마무리가 될런지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되겠네요. 하이드로 리튬도 가고 있고 뭐 아무튼 이쪽 구간에서부터 2000년 수남에 말씀드리면서 금양에서 미래나노텍, 미래나노텍에서 하이드로 리튬, WI 요렇게 이제 뭐 수남매 노는 거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그리고 어제 제가 EM 플러스를 좀 힘주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쉽죠. 그러니까 EM 플러스를 요때도 그렇고 뭐 한 두 번 정도 다뤄드렸잖아요. 뽑고 죽이고 요렇게 파동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 아마 전고점 넘길 가능성이 크다. 뭐 미코랑 뭐 EM 플러스랑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죠. 얘는 뽑고 다시 제자리를 왔네. 예. 그래서 뭐 다시 만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. 아무튼 EM 플러스가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로봇주들도 와 진짜 안 가죠. 와, 징그럽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. 얘들도 뭐 조금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좀 잘 버텼던 애들이잖아요. 2차 전지랑 비슷하게. 그래서 뭔가 지금 뭐 지금 같은 장에서는 확 끌어올리기는 조금 메이저 세력들도 매력도가 없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오고 뭐 제약바이오나 IT 반도체들 바닥에서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돈 갈 데가 없으면 얘네들도 결국은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번은 단체로 뭐 시세 나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결국은 뭔가 좀 뉴스가 또 필요하겠죠. 로봇주들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얘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롱텀하게 가져가야 되는 좀 이렇게 산업군을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산업군으로서의 이제 롱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중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기 때문에 사실 뭐 편하게 좀 보시면 된다. 네,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